이면 이제 코일 자체가 이제 가까이 오는 건 좀 싫고 좀 멀리 가는 것도 싫은 약간 그런 약간 밀당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전자기 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는 뭐 이제 코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코일 주변에 자석 같은 것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자기력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N극이 다가가고 있으면 얘가 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또는 얘가 멀어지면 가지 말라고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본다거나 또는 자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석이 다가갈 때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석이 있는데 자, N극이 다가가고 있어요. N극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는 게 좋지 않죠.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코일 자체가 이제 가까이 오는 건 좀 싫고 좀 멀리 가는 것도 싫은 약간 그런 약간 밀당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좀 그런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극이 가까이 가면 이 부분이 N극이 되면서 얘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반대쪽은 S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일에서 자기장이 요렇게 발생을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감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검유계를 요렇게 지나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극이 멀리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누군가 이렇게 멀리 가는 거를 또 이렇게 싫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S로 되면서 잡아당겨요. 그러면 자기장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오른손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이번엔 이쪽이 되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S극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또 다가오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가 S, 여기가 N이죠? 그럼 아까 봤던 대로 전류 방향 어디? 요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S극이 멀어질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엔 또 가지마 N극 S극 되니까 전류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런 전류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쓰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손 모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는데 혹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손 모양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세집니다. 많을수록. 그리고 자석이 셀수록 유도 전류가 더 세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수록. 뭐 교재에는 이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도 되고요. 자석은 고정시키고 코일을 빠르게 움직여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도 전류의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발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그 자기장 안에서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코일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의 약이 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일을 회전시키는 건 누구냐? 바로 터빈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프로펠러 같은 그런 이제 터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바람을 불든 증기를 이렇게 하든 해서 얘를 돌리면 여기 축과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터빈이라는 거,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바람이나 증기에 의해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펠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이제 화력 발전은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라든가 뭐 석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물을 끓여요. 이제 물을 끓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증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터빈을 돌리면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석유, 석탄이니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쵸? 그러면 얘가 증기로 만들어지는데 증기가 앞으로 쭉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쵸?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이제 터빈을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핵 발전은 핵 분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는 태양 에너지는 이제 그 핵 융합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핵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 핵 분열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 분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큰 핵이 있는데 얘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자, 얘도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핵 에너지죠. 얘는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이제 바꿔가지고 얘를 물을 끓여요. 똑같이. 그러면 이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얘가 전기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쵸?